스몰페이 파티입니다. 오랜만이네 또 8일? 8일 9일 됐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틀에 한 번 원래 목표는 하루에 하나씩 올려놓자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한 8일 전, 9일 전에 항암 박근 항암제로 6번을 맞았죠. 3번 맞고 한 번 CT, 3번 하고 한 번 CT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CT 촬영하고 그리고 저쪽 타병원에서 일단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좀 받고 의뢰서 받고 이제 앞으로는 한림대에서 정신과적인 치료도 이제 받겠죠. 받고 그리고 치과도 갔다 왔죠. 치과 가서 근데 지금 치과 치료는 일단은 임플란트를 오른쪽으로 해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씹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치과 치료 때문에 표적 항암제를 늦게 썼단 말이에요. 늦게.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표적 항암제를 원래 쓸 때 써줬으면은 더 나은 결과 지금 현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 만약에 그때 치과 치료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부분으로 음식물을 씹어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랬을 경우 어떤 더 큰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치과 치료를 그래도 맞춰서 자유자재로 뭐 다 쓰고 정상인들처럼 이렇게 씹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식물 먹고 씹고 조심히 하면서 잘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이제 그 치과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한테 고마움을 전달했죠. 당신들이 나를 살렸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다행이십니다. 치료 그때 잘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함 전하고 그리고 뭐 현재로서 이 치아 부분에 따른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항암을 해야 되고 표적 항암도 또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 치아 관리 잘 하시고 안전하지는 않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잘 버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치과 선생이나 간호사들은 어떻게 좀 내 힘든 이런 부분까지를 다 알게 됐죠. 그래서 한림대 측 자체에서도 어떤 비용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 해서 이런 치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의사 선생도 간호사들도 알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맑게 빛나는 보석이 또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로 간의 성의와 예의와 그런 것은 갖고 사는 거 살아야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암 이후로는 느낌이 어디에선가 제가 감기를 옮았을 것 같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몸도 컨디션도 많이 안 좋고
목도 너무 아프고 몸살 감기 비슷한 그게 있어서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빼고는 거의 방에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오늘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다른 장로님들도 오셨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도 뵐 겸 이 공간에 왔습니다. 카페. 어제도 치료 다 받고 잠깐 들렸다 갔죠, 이 공간을. 힘이 들어서 일찍 들어갔죠, 어제는. 그래서 요번 후유증이라면 후유증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겪었던 직관적인 후유증, 어디 몸이 근지러워서 머리가 아파서 뭐 손꼬리 찌릿찌릿해서 발바닥이 부어서 뭐 별의별 근데 그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후유증인데 요번에 겪은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한테 침투를 해서 내 몸을 야금야금 굉장히 몸이 노근하고요. 입맛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의욕을 그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항상 앞전에도 지나왔던 딜레마에 또 빠졌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고 조금 더 상을 산들 이게 도대체 올바른 나의 삶인가? 막 이제 이런 것도 딜레마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요번도 그런 증상. 그래서 왜 항암을 하면서 이런 정신과 치료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가? 나는 내 정신은 단단할 줄 알았어요. 내 나름대로 강건하게 갖고 준비하고 해왔던 것이라. 그렇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는 듯 내 정신 건강을 갉아먹더라고요. 갉아먹어서 차라리 몸이 근지럽고 좀 어디가 그러고 일주일 10일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게 낫지. 이렇게 잔잔하게 내 몸을 억누르고 이거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무섭더라고요. 난 무섭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제 요번에는 항암하고 나서 좀 바빴어요. 뭐해서 뭐하러 가야 되고 뭐해서 잘못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바빴어요. 그리고 몸이 힘든데도 또 나갔다 와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고 그래도 어제 끝냈어요. 끝내고 다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의 반복이라는 거를 알고 앞전에도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것의 반복이다. 나는 여기서 지나올 시간들을 더 단단한 나의 디딤돌로 만들어야지 그쪽에 매몰이 돼서 허우적 되다가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은 또 지나 보냈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것 어제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또 이제 한 4일, 5일 뒤면은
또 7번째 바뀐 항암제로 7번째 항암을 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즐겁게 갈 거예요. 그리고 앞전 항암의 이 우울했던 이 감정은 이제 싹 날려버리고 오늘 너무 날씨도 좋네요.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그 감정을 털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계속 갖고 있다가는 미쳐서 돌아가실 거예요. 정신병들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신의 마음의 병 비슷하겠어요.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도 조금은 내가 느끼겠어. 나는 아무리 이래도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가 나한테도 필요할까? 일단 어떤 계기로 해서 요번에 이제 한림대에서 정신과 치료를 같이 한 번씩 받을 건데 그래도 누가 도왔는지 잘 된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지금 우리 한림대나 우리 선생 항암해주는 선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쪽 정신과 쪽을 이렇게 제가 진료를 솔직히 받았어요. 처음 시발점은. 근데 필요하구나. 이거를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그래도 참 무언가가 돕기를 돕는구나. 내가 지금 모자란 부분, 힘든 부분도 많은데 정말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미래의 부분을 방어하라고 제시를 해주고 내 몸을 그쪽으로 가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거를 느끼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해. 자,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노그네요. 몸이 진짜 노근하고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워만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육체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2학 전에 빠졌던 살 2kg 정도 다시 올려놨는데 고무줄 몸무게도 아니고 어떻게 나야 체중계를 옆에 두고 사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항상 체중을 달아보니까 어떻게 엊그제 체중은 이렇게 나왔는데 불과 이틀 사이에 하루 사이에 막 체중들이 쭉쭉 빠지니까 한 3kg가 이틀 사이에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뭐 이래서 진짜예요. 나도 내가 이거를 겪고 있지만 진짜 그래요. 암 환자들은 얘기하면은 맞아요. 나도 그래요. 아침 재고 저녁 재고 틀려. 밥을 좀 먹고 안 먹고 옷을 입고 안 입고 그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비가 되는지. 또 이제 그리고 그만큼 안 먹으니까 아프니까 입맛이 없어서 안 먹으니까 또 그런 거겠죠. 뭐 이유 없이 그럴 일은 없는데 아니면 에너지에 갈 곳에 에너지가 못 가고 그냥 소비되는 거지 딴 쪽으로. 아니면 암이 더 가져가든가. 그리고 감각 기능이 매우 떨어졌나 봐요. 앞전에는 우측에 우리가 물을 먹고 컵을 놔두잖아요. 우측에.
3번을 이렇게 해서 물을 엎었어요. 그것도 바로. 내가 왜 이래? 오늘은 저 앞에서 목사님하고 장로 형들하고 이제 커피를 먹고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다 이거를 이렇게다가 엎어서 여기 다 허벅지 쪽 다 쏟았어. 매우 뜨겁더라고요. 엎었어 그렇게. 그리고 또 반응이 뜨거워. 안 뜨거워. 이게 아니야. 뜨거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 형들이 쓸고 닦고 다 했지. 그래도 어디 나가서는 그 형들이 나이도 있고 직장 사장이고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 같던데 내 발밑에서 흘른 커피를 닦아주고 신발 닦아주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할게. 이제 그거를 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도 교인이 됐잖아요. 여기 교회. 아, 이게 가족인가? 좋더라고요. 허벅지는 뜨거워서 아마 뻘개서 지금 이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다 쓸고 닦고 하고 그냥 목사님은 안 된 듯이 그냥 내 얼굴만 쭉 보고 있고 그래요. 감각도 이렇게 감각 기능도 그러니까 이거는 슬픈 얘기가 아니고요. 항암을 하면서 변화되는 몸의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도 내가 혼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나의 죽음까지도 나름대로 다 준비를 좀 해놨는데 이제는 내 옆에 누군가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내가 이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원래 집사님 교회 축제라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여기 예배도 못 보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번 앞전 주일에 예배 보고 우리 그 지금 현 담임 목사 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좀 보고 얼굴도 보고 또 다른 새로운 신자들도 모여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못 갔네요. 그리고 선물도 줬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잘생긴 장로 형 주고 또 교회에 보면은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주려고 또 선물도 2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도 못 줬네. 되도록이면은 이번 주는 예배 보고 선물 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5시 50분에 항암을 즐겁게 맞으러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이제 같이 항암을 맞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했는데 그 동생은 2주간에 맞는 항암이 코스가 힘이 들어서 3주 사이클로 이제 맞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헤어짐이 있었죠. 얘기할 사람이 없네.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그냥 노인네들만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노인네들. 난 노인들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있는데 싫어 별로. 우리 어머니도 그래.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드신 상황 속에서도 같은 동년배나 나이 든 분들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나도 똑 닮았네. 그분들이야 뭐 나이 먹고 이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이 별로 맑고 명쾌하지가 않아요. 예쁜 그림이 아니야. 내가 틀릴 수 있어. 나도 노인이 되면은 그러고 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난 노인이 될 때 나이 먹은 게 자랑이 아니다. 우리 엄마는, 어머니는 나이 드셔도 어디 가도 참 깔끔하고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안 하세요. 그런 부분도 내가 어머니를 닮았겠지. 엄마의 아들이니까. 앞으로 노인이 돼가면서 그러지 않으려고요. 나이 먹은 게 유세할 부분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티 낼 필요 없다. 조용히 예의 있게 어린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도 존중하고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내가 나이 먹었다고 어린 니들이 뭐라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내가 노인이 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항암을 하고 그냥 나자막히 굉장히 이상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 10여일을. 근데 이제 오늘 이 영상으로 해서 째로 날려버리고 즐겁게 내 작업실 집으로 가서 또 선물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액자들한테 예쁘게 껴서 손편지 써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많이 많이 만들어서. 고즈넉하니 고요하고 아늑한 고즈넉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목가적인 전원. 뭐 고즈넉하면은 뭔가 매미 소리가 들리고 햇빛이 따갑고 졸음이 살살 오는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매미 소리만 나면. 하늘을 나는 저 비행기 소리는 어려서 듣던 비행기 소리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다시 열심히 식당 먹는 거 잘 먹고 해서 잃어버린 빨리 내 3kg의 체중 다시 올리고 앞전 페이스대로 즐겁게 앞으로 올 항암이 짜증이 안 나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오는구나. 또 나에게 나의 삶의 연장선과 조금의 힘듦은 있지만 나를 고쳐주러 오는구나. 그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일찍 가는 부분이
오후에 가는 것보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빨리 시간이 가고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전 지금 진료를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의 봄은 오겠지요. 참 날씨가 이상합니다. 이러다가도 또 비 오고 춥고, 그래서 밖에 가보면은 반팔 입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긴팔에 나왔지 이런 또 하나를 더 입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지금 계절입니다. 원래는 지금쯤이면은 거의 다 반팔을 입어야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음식 잘 드시고 잘 배출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오늘이 있다는 것을 또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하네요. 하여튼 무언가 송은의 인생을 안타깝게 봤는지, 나는 집사님 누나는 그러더라고. 누가 너를 고쳐서 너를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나 보다. 너는 고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가 봐요. 나는 지금 하늘 가기는 너무 좀 그런가 봐요. 더 이곳에서 일을 좀 하다가 가야 되나 봐요. 암만 생각해도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은 어려서 어머니가 명이 길고 식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식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씹어서 먹고, 그래서 그나마 이 항암을 버텨나가는 거니까. 식복과 명이 길다. 자, 집에 가서 집 청소 좀 하고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네.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I love you.